먼저 뉴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정 업체 두 곳이 한 학교에 똑같은 서류를 냈다가 탈락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학교의 개별 입찰엔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박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최근 이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에게 줄 교복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9곳이 낸 납품 실적 증명서 가운데 2곳의 서류가 똑같았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교복선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사실을 발견해 확인한 결과 두 업체의 대표가 가족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업체는 이 학교의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업체가 과연 우리 학교에만 이렇게 잘못된 서류를 냈을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청은 사실 확인 결과 두 업체가 각각 다른 학교와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표준교복 입찰에도 참여했고 일부 계약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낸 서류가 회계의 입찰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청주 지역 중고등학교 80여 곳 전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납품 실적에 대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학교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한 해에 한 명에 30만 원씩 총 80여억 원. 각 학교가 교복 구매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입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네, 동영상에 이어서 바로 다음 자료 화면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에 나온 두 업체가 해당 중학교에 제출한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복 업체의 대표자 이름만 다를 뿐 납품 실적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이 납품 실적서는 A 업체의 것이 아니라 B 업체, 두 개 다 B 업체의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A 업체가 B 업체의 납품 실적서를 훔쳤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인 두 대표자가 서로 공모해 납품 실적서를 조작했다는 그런 추측 등이 가능할 텐데요.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A 업체의 제안 설명에는 B 업체 대표자가 들어왔고요. B 업체의 제안 설명에는 A 업체 대표자가 서로 바꿔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라는 점,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보면 아무래도 공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공모했다고 글쎄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직접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공모했다고 하는 확정 판단은 아직 좀 미룬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업체가 B 업체 실적서를 그냥 훔쳤거나 아니면은 B 업체에서는 두 분 가진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 업체는 선정 과정에 탈락돼서 개입을 한 것입니다. 뉴스 인터뷰 중에 제보자께서도 의문을 제기하셨듯이 과연 이 두 업체가 이런 납품 실적서를 제출한 것이 A 사례부 중 단 한 곳일까요? 교육감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10월 20일자로 이 충주 시내 87개 고등학교, 중학교 중 67개가 입찰 완료가 됐고 20개가 진행 중이라서 20개의 입찰 과정에 있는 그 학교는 중간에 개입하면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61개 학교 중에는 지금 그 모 학교에만 두 업체가 동시에 그 서류를 내서 그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그 두 업체는 탈락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또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두 업체의 입찰 그리고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일단 자료에 따르면 A 업체는 16개 학교에 입찰 참여해서 3개 학교가 계약했고요. B 업체는 26개 학교에 입찰해서 3개 학교가 계약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A 업체는 모두 B 업체의 납품 실적서를 사용했습니다. 타 업체의 납품 실적을 사용한 입찰 참여, 확실히 이것만 보면 문제 있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학교는 입찰 과정에서 탈락이 됐고, 지금도 그 진행 중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상황 파악이나 실태 분석이나 그 대책은 나머지 학교 20개 학교가 완전히 들어간 뒤에 총체적인 판단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좀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네. 어쨌든 예방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예방은 이미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그 상황을 공유를 했고요. 완결된 67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된 자료를 보고받기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내놓았는데요.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70% 이상이 입찰과 계약이 거의 절차가 끝났습니다. 77%가 입찰이 끝났습니다. 네. 예. 너무 뒷북 아닙니까 이거? 뒷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지금 상황 판단이겠습니다만 9월 22일 날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다만 현재 그 공개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본청에서 어떤 형태로도 잘못 개입이 되면 공정성에 시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보고 있으시다고요? 네. 교육감님께서는 나머지 20일 그 문제 제기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제보하신 학부모는 9월 15일 처음으로 도교육청에 첫 제보를 했습니다. 이후 16번이나 관련 민원 전화를 도교육청에 했습니다. 도의원도, 본의원도 지난 9월 22일 날 예결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부랴부랴 몇 시간 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교육감님 혹시 제보하신 학부모께서는 왜 이런 민원 전화를 16차례나 하셨을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글쎄 이제 그 학부모가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추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을 했겠죠. 학부모님 걱정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학교도 비슷한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매번 전화할 때마다 도교육청에서는 문제 회피와 거짓 해명만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에게도 도교육청은 비슷한 대응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의 이런 대응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적폐가 쌓인 것 같아서 조직 협상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학교 제안 설명회 때 두 업체의 납품 실적서가 왜 똑같냐고 A업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교육청 담당자 이름을 대면서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상황 분석해서 그게 만약에 법과 기준을 어긋나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더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자료를 살펴보면서 A업체 대표자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의 표준교복 공동구매 입찰 자료입니다. 표준교복을 입는 학교는 희망할 경우 지원청에서 대신 입찰을 해줍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3일 입찰 공고를 냈고 A업체를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낙찰된 업체는 A업체입니다. A업체가 청주교육청 제안서에 제출한 실적증명서 역시 B업체 것이었습니다. 허위 서류로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해 결국 낙찰까지 따른 A업체. 그 후 모든 학교의 입찰에 B업체의 납품 실적서를 제출했습니다. A업체 입장에서 보면 허위 실적서로 청주교육지원청과도 계약을 했으니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교육감님, A업체가 이런 비리를 저지른 배경에 도교육청에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측한 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건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니겠고요. 만약에 그 문제가 앞으로 87개 학교 완전히 체계를 끝나고 나서 분석해서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취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게 추측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한 아니, 결과라는 것을 추측이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을 교육감님께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지원청은 어쩌면 사기치고 작정하고 사기치는 업체에 당한 단순한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본 의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 도교육청이 피해 기관이 아닌 비리를 방조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봐주십시오. A업체가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에 제출한 납품 실적서입니다. 납품했다고 하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실제 납품 실적 증명원과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납품 실적서에 A업체가 납품했다고 한 문호중과 청성고 사례를 예로 보겠습니다. 납품 실적 증명원을 보면 업체명은 A가 아니라 B이고 대표자명은 노모 씨가 아니라 김모 씨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단위 학교도 아니고 무려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인데 이런 기본 사실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초등교복 그 4개 학교 대신 그 교육청이 지원청이 한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과정의 입찰 과정은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의원님한테 이렇게 보고 드려야 될지 참 좀 난감합니다만 두 업체가 동시에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하는 바로는 A업체가 B업체 실적서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업체가 동시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보고 받으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허위 자료를 교복사에서 제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책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소기업 확인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확인서만이 유효하다고 공고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마감일인 7월 4일 전날인 7월 3일 이전에 발급한 서류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A업체의 확인서는 7월 5일 날짜로 발급이 됐습니다. 유효한 서류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입찰 마감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가 어떻게 접수가 됐을까요? 이 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교육감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날짜만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 주신 자료 제가 받아서 원장이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관련된 직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어떤 비리에 연루가 됐다고 하는 상황이 되면 제가 엄격히 처벌할 것이고요. 단지 그것이 혹시 그분 사람인지라 그걸 모르고 실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한 그 내용 한 건을 가지고 도교육청의 담당자들에 대해서 비리니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예단을 하는 것은 좀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저한테 지금 의혹을 상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감님? 의혹을 제기했다는 그건 제가 했던 자료를 가지고 교육감님,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리라는 말을 상관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의혹 제기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상가해달라는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발언을 좀 이렇게 담당 직원들이 상처받지 않게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내용 중에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도표 봐주십시오. 이 도표는 A업체가 여러 학교에 투찰한 금액의 평균과 그 학교들의 최종 낙찰 금액입니다. A업체의 투찰 평균가는 22만 7천 원이네요.
그리고 이 학교들의 최종 낙찰 평균가는 19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과 A업체가 최종 계약한 금액은 이보다 아주 훨씬 높은 33만 원입니다. 허위 실적과 유효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A업체 입장에서는 청주교육지원청이 너무도 착해 보였을까요? 교육감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보고 받고 알고 있는 상황과 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자료 주시면 해당 담당자 관련된 다 소집해서 확인해가지고 제가 설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내드린 게 벌써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런 내용이 포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다 스터디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교육청과 지역지원청은 단위학교가 교복 주관 구매를 할 때 부실이나 비리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책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해서야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걸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이런 무능과 소극 행정이 이번 사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다 끝난 뒤 예방을 하겠다는 기폭 대책을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충분히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를 하신다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의혹 제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집행 기간 질문을 준비하며 도교육청이 작정하고 이번 입찰 비리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그런 말씀을 않으십니까? 안 해줘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 예. 보십시오. 예.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 근거들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도교육청에서 보내온 A업체 물품 계약서입니다. 교육감님, 첫 줄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 그대로입니다. 돋보기로 봐도 저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수십 장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의 요구에 받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냈다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자 번호와 대표 이름, 사업체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입니까? 글쎄요. 아까 그 복사본을 말씀하시면 저도 그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왜 이렇게 복사가 안 되고 이렇게 흐리냐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분들도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여기저기 내는 거라서 처음에 교육청이 아니면 학교에 제출된 서류가 그렇게 복사가 불량하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자료를 받았다면 읽을 수 없는 자료를 그냥 받은 거예요. 접수를. 앞으로는 다시 제출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런 데도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 원본을 복사할 때 복사기 기계가 잘못해서 전달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지적에 업체에서 대해서는 그렇게 제출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감님. 전자입찰입니다. 업체에서- 전자입찰입니다, 교육감님. 업체 종이로 내는 입찰이 아닙니다. 전자입찰인데 거기 들어가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업체에서 그런 서류를 보내면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자료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스캔해서 보낸 PDF 자료이기 때문에 복사되는 과정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스캔하는 과정에는 그런 PDF 자료로 전자입찰하면 PDF로 양식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자료를 얘기를 받았으면 청주지원청에서는 다시 보내라고 하든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아예 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그렇게 말씀을 막힌 것들이 다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혹시 그 내용을 이제 그 입찰된 과정에 담당된 관련자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혹시 외부 유출됐을 때 어떤 본인이 혹시 그런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판단했을 때 적었다고 하면 그 본인 동기는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만약에 개인정보 관리 정보가 아니라면 그건 업무가 미숙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아닙니다, 교육감님.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분명히 개인정보 아닙니다. 그 흔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자 이름, 사업자 번호, 판매자 주소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오히려. 예, 이거 교육시키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거 말고 다른 무언가를 가리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요? 글쎄 그런 말씀을 한 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함부로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예. 근거 이씨 얘기하는데 지금 함부로라고 아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만약 했다면 행정 업무 능력이나 기준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추측하는 것은 제 말씀 때문에 의원님이 상처받는 건 죄송하지만 의원님 말씀 때문에 그 직원이 상처받는다면 그것도 좀 신중에 대한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말씀 때문에 예. 우리 교육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니 그건 저는 전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네, 도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이 외에도 허위 그런 자료요. 게 있습니까? 대집행 기반 질문 답변 요청서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답변 요청서에도 그 내용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설명 보시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A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힌 IT고등학교는 실제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A 업체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 주성모는 A 업체가 아닌 C 교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총 3개 학교와 A 업체가 계약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청주중, 옥산중, 문희중, 가덕, 미연중 이렇게 총 5개 학교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구성부도 포함되어 있는 게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위원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도 제가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셔도 제가 한편으로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제 제기가 됐고 저도 지금 어제도 제가 한 6명 교장선생님하고 늦게까지 대책을 지금 해외고 진행 중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료.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과 학교에서 그걸 받아서 정리하는데 그 담당 중간 7급 중간인데 그분이 지금 아마 이거 말고도 관련 업무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에 혹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좀 받아보시고 난 뒤에 판단하셔도 될까. 분명히 지금 자료가 좀 틀리고 바뀌는 것은 지금 그런 거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뭘 속인다든지 뭘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직원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네. 감사 요구를 할 건데 이거 감사 감사해야 돼요. 믿는데 감사하십니까? 분명히 감사하셔서 잘못된 것은 똑바로 제가 그걸 아니요. 해서 응당한 도교육청에서 감사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걸 감사하겠습니다. 예. 믿는데 감사는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 다시 여기 감사관에 얘기를 해서 엄정하게 분석을 한번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허위이든 예. 실수이든 온다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도의회에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기관에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가지며 집행기관은 이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성실히 이행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동요해서 앞으로 의원님에게 만족할 수 자료낼 수 있도록 제가 조직 형성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사과를 하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 문제는 이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다 받아들이고 분석을 해서 추후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만약에 이제까지 한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본 의원에게 온 것도 지금 사과를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잘못된 사과 안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자료가 중간에 바뀌는 것을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사과해야 되는 얘기지만 실수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저한테 잘못된 자료가 왔다면 자료 계속 바뀌고 있으니 아니요 교육감님 그래서 그거는 좀 저기에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자료가 온 거 맞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 받아서 만약에 잘못된 자료로 판단이 되면 그때 제가 의원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교육감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사람?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거를 보고 나서 참 많은 공부도 했고 많은 걸 느끼는데요. 이 관련된 자료 내는 걸 보고 유엔에 선정하고 그 유엔에 선정해서 나온 그 양식 같은 걸 보고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양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런 그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다 바꾸겠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지금 그렇게 상태로 보면 생각하셨다면 100점 만점에 네, 본교의 기준 20점, 5세 재질 30점, 그 5세 그 교복 완성도 20점, 거기에 기업의 신뢰도, 예에서 기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 상식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이제까지 납품업자를 결정했다는 것이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회가 있고 그 자체 내 위원회에서 지금 그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권리상 기적이 된다는 걸 보고 어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우리 중국 그 교육 조직의 변화를 하는데 한 계기가 돼서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그러면은 교복사들 이거 조치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 진행된 걸 봐서 문제가 되면 의원님이 계신 우리 미래혁신위원회 그 위원회 그 담당 그 의자 선정에도 그 아직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네, 관심 많죠. 의원님이 전에 충청북도교육청에 관련된 부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지식도 많으시고 저보다 많은 관련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앞으로 충북교육 혁신에 한 계기를 서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다른 자료 화면도 좀 봐주십시오. 모든 교복사는 교복 제안서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교복 구매 취소를 전면 취소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스스로. 예. 그리고 납찰했는데 교복 제조 및 납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무한 책임을 질 것도 저렇게 서약을 합니다. 예. A업체와의 체결을 전면 취소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의원님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당의 그 학교는 그게 발견돼서 낙찰되지 않았고 그거는 그래서 사례 제기했습니다.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정 학교 말씀하시는 다섯 개, 겁니까? 네, 다섯 개 학교는 여전히 체결 상황입니다. A 업체가. 이제 그거는 지금 밝혀진 건데요. 그 4개 학교는 그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의미로 학교가 자발적으로 청주교육청 전에 의뢰를 하면 청주교육청이 모아서 한 번에 이제 그 입찰 과정을 거치는 중인데 그 학교 입찰 지원자는 입찰 과정과 특정 학교, 그러니까 그 두 양업체가 동일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이게 서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지금 밝혀져서 문제가 된다면 그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그 두 업체가 한 업체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한 업체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해보면 사실은 우리 지금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일반 그 업체들이 하는 여러 가지 편법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마음 고생하는 걸 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중간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교육감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납품 실적서를 제공한 B업체 또한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한 불공정 행위를 했는데 B업체 역시 저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급격히 구속해서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제가 여기 요새 제가 며칠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데 보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까지 한 것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게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요. 교복 문제 가지고는 제가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미래적 기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학교가 최소 8곳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조사하고 그 후에 계약 파기하고 새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 내년 3월 2일에
새 교복 입고 입학식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뭐 차질 없도록 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다만 이제 그 업체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엄밀분석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판결이 나면 원칙대로 다 처리하고 그 학생들에게는 제가 나서더라도 3월 1일 교복 입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복 입찰 비리 전반에 대해 철두철미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와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당연히 해야죠. 하시는 거죠? 당연히 하는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예단해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도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혁신을 하겠습니다.